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게 됐는데 지금 다른 일들이 좀 생겨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서울 지역 공약 말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 역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또 저의 많은 상처의 한 이유이기도 했던 토건 비리 세력과의 전쟁사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이 경비원 보고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적반하장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유익 환수를 복잡하게 막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국민이 알기 어려운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허가권을 담보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그 내용도 일부 언론들이 계속 일부러 누락하면서 성남시 환수 금액을 줄이고 있는데, 환수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700억 원에 해당되는 성남시 본시가지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본시가지의 공원 조성 비용 2,700억, 그리고 더하기 사업 부지 내에 임대 아파트 부지를 무상양도하거나 또는 성남시의 선택에 따라서 1,822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기 때문에 1,1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을 인가조건에 붙여서 환수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왜곡해서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 분배를 제가 이재명이 설계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내용은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의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설계 안에서 이 투자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만큼씩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그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지를 설계하는 것은 그거는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할 일입니다. 공공은 민간 사업자 내부의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발 허가를 해줄 때 그 개발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업들 내부의 투자 지분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참여할지, 그 개발 이익을 어디다 쓸지를 공공이, 인허가 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 역시도, 그들도 역시 이걸 알려줄 의무도 없고 또 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왜 알려주겠어요? 저 역시도 이 KBS 보도를 보고 이 출자자들의 내부의 출자자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보도 때문에 그 덕에 이 사람들이 공중분해됐다고 생각했던 초기 투기 세력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성남시가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확보하도록 성남시 도시개발과 그리고
성남도시공사 직원들, 임직원들을 모아서 합동회의로 지시한 게 저의 설계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좀 길지만 저 이재명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막기 위한 부동산 투기 세력, 부패 정치 세력과의 투쟁사, 전쟁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권 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02년경에 여러분 언론인들께서 기억하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불리는 분당구 정자동 일대 업무상업지구에 주상복합을 짓는 용도 변경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서 당시에 이 부당한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 토건 투기 세력의 이 부당한 행동을 저지하는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이게 토건 세력들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대장동 개발 이익은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정치권과 이익을 나누는, 그리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돈 한 푼 없이 개발하는 이런 방식을 보통 우리는 좋게 말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더군요. 당시에 제가 개발 저지 운동을 했더니 그 이권 규모가 워낙 크니까 저한테 이재명 변호사 당신 손만 떼고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억 원에 상당한 이익을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제가 그걸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는 저를 가해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제가 경찰서에 그 수정경찰서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뒷주머니에 6연발 가스총을 소지하고 몇 년 동안 법정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던 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저희 온 가족이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은 부모를 버린 폐륜하다, 부모를 때리고 욕하는 나쁜 사람이다, 재판하면 맨날 진다, 이런 유인물 뿌리고 집회하고 그걸 또 신문에 실어서 그걸 복사해가 수십만 장을 뿌리는 이런 음해도 제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그 PD의 검사 사칭 전화를 옆에서 도와줬다라는 해괴한 제목으로 제가 구속돼서 전과자가 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자들의 반격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진짜 주인들, 이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돈을 버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고 토건 투기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걸 연구하려고 제가 일부러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부패와 그 부패 극복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려 2년 6개월 동안 제가 야간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의 그 실상을 연구했고 제가 그 결과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참고로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기존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인용 표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표절이다 그러길래 제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냥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2010년에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 직후부터 이 인허가권을 활용해가지고 성남시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제가 2011년 성남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보도자료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주재원을, 즉 세금 없이 자주재원을 1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남시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자체 공공개발을 하면 대장동에서 한 7천억,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한 1,000억, 모 병원그룹의 그 병원 이전 관련된 토지 제공 내용을 바꿔서 몇백억, 또 두산그룹이 병원 짓다 포기한 토지들 용도 변경해 주는 대신에 환수하는 개발 이익 뭐 이런 등등을 합쳐가지고 제가 1조 원을 만들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할 당시쯤에는 실제로 이게 성공을 해서 7,200억인가 300억인가 이쯤 되는 자주재원을 실제로 확보했습니다.
그걸로 빚 갚고 성남시 복지했던 것이죠. 이 자주재원 마련의 첫 번째 시도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한 다음에 위례신도시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데 왜 LH가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성남시에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느냐, 개발 사업권을 일부를 양도해라, 이렇게 제가 당시 이명박 정부하고 또 LH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더니 이들이 거절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성남시 고등동 보금자리 사업지구 개발 사업을 성남시가 협조를 안 해주겠다. 위례사업권을 인정 안 해주면 못하게 하겠다. 위례신도시 개발을 정부가 하더라도 그 바깥에서 일체 기반시설 협조를 안 해주겠다고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 부지를 저희가 우선 매수하는 권한하고 성남 해당 위례신도시 내에 임대 아파트 부지 조성원가 매입권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때 용역을 해보니까 1,100억 원이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임대 아파트 부지를 사서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임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중단된 본시가지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서 성남시 자주재원을 만들겠다. 이게 저의 1번 설계입니다. 1번 설계. 뭘 내가 해먹겠다. 민간이 해먹도록 도와주겠다가 아니고 그런 설계가 아니고 공공환수 계획을 세운 것이죠. 성남시 의회가 그런데 이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분양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적자난다. 그 민간이 해야지 왜 공공이 하느냐. 그 민간이 그 사업에서 돈 버는 거지 공공이 그 사업권을 뺏으면 되느냐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 부결하고 사업 자체를 부결해서 결국은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제가 공부한 대로 경험한 대로 위례신도시 토지 아파트 부지 분양 매입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매입권을 LH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우리가 개발 이익을 취득할 테니까 분양 수익을 취득할 테니까 인정해주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당시에 SPC를 만들어서 민간 합작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는 개발 이익이 그들이 계산하기로는 800억 정도라고 줄이던데 그래도 우리는 돈도 안 들고 투자만 2억 5천만 원 하면 절반인 4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지분 5%를 투자하고 대신에 분양 수익의 절반 50%를 성남시가 성남도시공사 취득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개발 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더니 분양 이익이 800억이 아니고 400억입니다. 더 줄었습니다. 300억입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저희는 150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용을 부풀리는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낮추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의심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합작 사업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비율로 절대로 정하지 않는다. 확정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하기로 제가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성남시가 경기 성남도시공사 150억 취득한 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본시가지에 저희가 청소년회관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짓는 데 썼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이어서 제가 이제 대장동 사업을 이제 원래는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다수 성남시 의회를 동원해가지고 원천 봉쇄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낸 것이 민간 공동개발을 해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한다. 성남시가 돈이 없으니 또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자금을 동원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설계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개발 이익 환수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 금액은 사전에 정하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자꾸 로비하고 비용 부풀리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니까요. 사업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이 먹튀 방지를 해야 됩니다. 먹튀. 그런데 공공기관이 인허가를 조건으로 뭔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 무효라고 하는 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인허가 해줄 테니까 뭐 많이 내놔라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갑질을 못하게 막아놓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용해서 이들이 나중에 이거 부당결부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라고 소송하고 뭐 이렇게 또 개발이익 안 주고 그냥 파산하고 도망가고 이럴 거를 우려해서 제가 이걸 금지하는 방안을 제가 설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남시와의 합의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얼마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없다라는 부재소 합의를 반드시 넣어라. 두 번째, 이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재소전 화해, 확정 판결로 재소전 화해로 성남시 개발이익을 확정해 놓아라. 그걸 지시했고요. 세 번째는 이거 자금 사정이 불확실한 데 해놓으면 자꾸 문제 발생하고 사업 지연되고 하니까 반드시 공인된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반드시 공개 경쟁을 시켜가지고 협잡을 못하게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협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비해서 부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간의 경쟁을 거쳐서 공개 경쟁을 거쳐서 그중에서 가장 성남시의 이익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최고로 보장하는 것을 선정해라. 그 다음에 마음대로 민간 사업자들이 SPC에서 의결권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게 반드시 과반수 의결권을 성남도시공사가 가져라. 이렇게 제가 설계해서 지시한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약 한두 달 가까이 장기간에 공고를 했어요. 야, 이런 사업을 하고 성남시에는 1번 본시가지에 공원을 당신들의 돈으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임대아파트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유리하다. 세 번째, 땅값이 내려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는 땅값이 떨어지면 성남시의 손실이 이익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땅을 받든지 현금을 받든지 선택권을 가진다. 그리고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무조건 확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공고를 했고 그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고액의 성남시 이익을 보장한 하나은행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남시는 2,500억 정도가 드는 1공단 공원화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임대주택 용지를 땅을 무상으로 주거나 또는 선택에 따라서 1,822억 원 현금을 우선 배당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일부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참 황당했습니다. 왜 나중에 협상할 때 토지 초과이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땅값이 올랐을 경우 그 수익을 확보하지 않았냐. 그게 이미 이미 공개된 공모 지침서에 성남시 이익을 고정이익으로 하고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1,822억을 준다. 이렇게 합의해놨는데 나중에 바꿔가지고 땅값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 그 더 내놔라 하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기다 더해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는데 2017년쯤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서 이게 개발 사업자들 이익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약 최하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인가 조건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금액은 추상 금액인데 920억 원 정도라고 하는 사업부지 외의 터널, 또 사업부지 외의 배수지, 사업부지 외의 고속도로 인입로
확장공사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이래서 총 5,503억 원으로 해당 계산되는 개발이익을 저희가 환수한 것이죠. 저는 제가 평생 가진 변호사 직업상의 지식, 또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보게 된 그 부동산 투기, 토금 비리의 실상,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한 부정부패 극복에 관한 방안, 그리고 위례 신도시의 비율로 정한 사업협약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도 개발 사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제가 설계했던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민간 개발하도록 제가 허가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허가했으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100% 개발 이익 다 가졌겠죠. 만약에 제가 통상 하는 것처럼 개발 이익의 절반을 받는다, 60%를 받는다, 70%를 받는다 이렇게 정했으면은 아마 개발 비용을 다 부풀려 가지고 수익이 남는 게 없습니다. 줄 게 없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로 성남시 바로 옆에 의왕시에 백운밸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백운밸리 개발 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규모도 비슷했고 예정 수익도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결과가 뭐였냐? 5대5로 나눠 갖기로 했는데 개발 이익을, 결론은 작년에 정산을 해봤더니 140억 적자다. 이래서 한 푼도 못 건졌어요. 네? 이게 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해먹는 방법이죠.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성남시가 공공개발해가지고 100% 개발이익 다 환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따져보면 당시에 용역 결과에 의하면 수익 예정액이 3,500억, 또 6천 몇백억, 7천 몇백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했으니까 70%를 환수한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사업 수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몫인 이 불확정된 1,800억 예상 이익이 땅값이 올라서 예측 못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환수 비율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58%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률적 제도 범위 안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최대치 개발 이익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 정말로 모범적 사례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보십시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말고 추가로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 경기도가 개발이익 환수라고 3년 동안 한 거를 다 합쳐봤더니 경기도 전역에 3천억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남시는 단 하나의 개발 사업에서 5,5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을 정말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의 정치적 위험이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 특수부 수사하고 공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 위험을 부담하고 제가 만들어낸 모범 사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LCT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산 LCT, 부산도시공사 땅이었어요. 그거 민간에 팔아가지고 구청이 허가해주고 그거 개발해가지고 1조 원 넘는 거 나눠 먹느라고 그냥 온 정치인들 다 걸려들어서 특혜 분양이니 아마 그거 조사하면 말이에요. 아마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반드시 저한테 권한이 생기면 그거 재조사해가지고 전부 다 감옥 보낼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결과이긴 한데 민간 사업자 개발 이익이 결과적으로는 과도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 환수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제도 한계든 저의 부족함이든 하여튼 민간 개발이 과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상실감, 소외감 느끼고 계신 거 저희가 이해합니다. 개발이익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록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그에 이르지 못했지만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불로소득과 토건비리, 정치 부패로 분노하시고 또 상실감 느끼시지 않도록 부동산 공화국 탈피 그리고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근본 개혁을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 유감의 뜻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기득권과 집권 세력에 포위된 야당 소속 성남시장이란 작은 권한으로부터 민간업자가 독식할 뻔한 이 개발 이익을 최소한 절반 이상 환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 철저하게 도입해가지고 국가 권력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을 반드시 다 환수해서 우리 전 국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정치와 토건비리 연합에 맞서 싸워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 환수,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천대유 뇌물수수 사건의 전 성남시 공공기관 본부장이 연루돼서 구속됐습니다. 3,000여 성남시 공무원과 또 1,500여 명의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퇴직한 후에 뇌물을 약속하고 수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매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향해서 항상 강조한 것은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었습니다. 원래조회, 간부회의 등에서 줄곧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마귀다. 근데 이 마귀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처음에는 조금 제공했다가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먹고 노래방 한번 가고 골프 한번 치고 그러다가 상품권 한번 주고 명절 때 주다가 주기적으로 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합치니까 10년 합쳤더니 1,000만 원이 넘더라. 그러면 그때는 당신들은 그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범죄 또는 부정행위를 한 번 하는 아마추어지만 이 범죄를 찾아내는 이 검사, 경찰, 이 정보기관들은 평생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다. 완벽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전문 프로 집단이다. 이 집단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라. 속일 일이 있으면 속이려고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마라.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 마귀의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 열린다. 제가 이걸 수없이 얘기해서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큰일 난다. 부패지옥, 청렴천국. 참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형님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런 친인척이 시정에 개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다가 충돌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특히 대형 개발 프로젝트, 인허가와 관련된 그 마귀의 공작은 정말로 심합니다. 저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크뷰, 제가 반대 운동하니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은 반대 운동 계속해도 좋으니까 이재명 변호사 당신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가 20억짜리 지방 신문사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게 이게 마귀들입니다.
공직자 주변에는 늘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가 근처에는, 이 관청 근처에는 주변이 천사의 얼굴을 한 뭐 고등학교 동창, 친구, 동네 형님, 아는 사람의 친구, 뭐 자선 사업가, 이런 얼굴로 이 마귀들이 그냥 뺑 둘러싸고 있어요. 공직자 주변은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공직자는 어항수 금붕어다.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상정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저 스스로도 그렇게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마귀와 천사의 전쟁의 이 경계 지점에서 일부는 지고 또 일부는 오염되고 일부는 결탁하기도 하겠지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릴 것 없이 정말로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정하게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속한 진실규명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